오늘은 어릴 적 누구나한테나 있음직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남에게 보일 수 없는 학교 내에서의 아픔을 그린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사연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이야기 실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최병호는 시청 청소부로 30여 년을 일했습니다. 올해 62살 정년퇴직을 몇 달 앞둔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시청 건물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하루를 보내고 저녁 6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병호의 집은 더욱 조용해졌죠.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병호는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죠. 그런 어느 날 우편함에서 반가운 듯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의 초대장이었어요. 병호는 편지를 들여다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는 늘 반에서 꼴찌였어요. 작은 시골 학교라 남녀공학이었던 터라 여학생들까지 오는 동창회니 공부도 못했고 말수도 적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던 병호는 더 가기가 부담스러웠죠. 특히 아내까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더 위축돼 있었던 터였죠. 특히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하던 정영만이라는 친구는 병호를 늘 무시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냐. 중학교 때 정영만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의 상처는 지금까지도 병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초대장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갈 용기가 없었죠. 지금도 여전히 청소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분명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을 테고 자신만 그대로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병호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 자녀였죠. 장남 준수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차남 민수는 중학교 교사, 막내딸 지영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병호는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자신의 과거나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학교 때는 어떠셨어요? 라고 물으면 병호는 항상 그냥 그랬지 뭐라고 대답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부족했던 과거를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병호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동창회 초대장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옛 친구들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주말 막내딸 지영이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영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논리적이고 단단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지영은 책상 위에 놓인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지영이 초대장을 들어 올리자 병호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동창회 초대장이야. 와, 동창회네요. 언제예요? 가세요? 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려고 해.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러 가냐? 왜요? 친구들 만나는 거 좋잖아요. 꼴찌였던 내가 왜 가냐? 걔들은 잘난 척만 했어. 지영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깊은 상처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지영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지영은 오빠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장남 준수와 차남 민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오빠들, 아버지 동창회 초대장 받으셨는데 안 가시려고 해요. 왜? 준수가 물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꼴찌였던 내가 뭐 하러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 이야기를 안 하셨구나.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의 말에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이번엔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해야지. 근데 뭘 할 수 있을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동창회에 모시고 가자.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보여드리면 되잖아. 동생 지영의 제안에 오빠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옷이 문제야. 평상복만 입으시잖아. 준수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새 양복이랑 구두 사드릴게. 그리고 직접 갈아입혀드리자. 지영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삼남매는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동창회에 모시고 가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우리 자랑 한 번 안 하셨어. 이번엔 우리가 아버지 자랑을 할 차례야. 준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창회 당일 오후 지영은 백화점에서 아버지 양복과 구두, 셔츠까지 한 벌 완전히 새로 샀습니다. 아버지 체형에 맞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과 깔끔한 검은 구두였어요. 그리고 오빠들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호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때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내다보니 준수의 차가 서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세 자녀가 모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모시러 왔습니다. 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모시러? 동창회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민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안 간다고 했잖아. 병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지영이 쇼핑백을 들며 나섰어요. 아버지 새 옷 사왔어요. 한 번만 입어보세요. 뭘 사왔냐? 양복이랑 구두요.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지영이 양복을 꺼내 보이자 병호는 놀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이었거든요. 이런 비싼 옷을 왜 사왔냐? 아버지 오늘 멋지게 차려입으세요. 그리고 이 양복은 아버지 퇴직하시면 종종 입으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 저희가 갈아입혀드릴게요. 준수와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결국 병호는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양복을 입었습니다. 지영이 직접 넥타이까지 메어드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드렸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우와, 아버지 완전 멋지세요. 지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민수도 놀라며 말했어요. 병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애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뭘 한다는 거냐?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보여드릴 거예요. 준수가 백미러로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병호는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새 옷을 입으니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정식 집 안은 화려했습니다. 중학교 동창들이 벌써 절반 정도 도착해 있었어요. 병호는 아이들과 함께 들어서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몇십 년 전 동창회 한번 나와보고 안 나왔으니 20년 만에 보는 동창들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병호야. 한 동창이 병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병호가 어색하게 인사하자 그 동창이 물었어요. 이분들은 누구야? 내 아이들이야. 오늘 나를 데려다주고 굳이 함께 온다고 성화를 부려서 함께 왔어. 와, 삼남매나 돼. 이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잘 컸네 하는 일은?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삼성에 다니고 동생은 교사, 여동생은 변호사입니다. 우와, 대단하네. 동창들이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병호는 아이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어색했어요. 그때 식당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다들 왔구나. 정영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늘 1등을 하던 그 정영만 말이에요.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어머, 영만아. 동창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영만은 모든 사람과 인사를 나누다가 병호를 발견했어요. 이게 누구야? 최병호? 정영만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조롱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안녕. 병호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야, 넌 뭐하고 살아? 아직도 시청에서 빗자루 잡냐? 정영만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병호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응, 청소 일을 해. 그래? 나는 회사에서 임원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어. 지금은 투자나 하면서 놀고 있지. 정영만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영만 뒤에서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누구세요? 아, 우진아. 이분은 아버지 중학교 동창 최병호야. 정영만의 아들 정우진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아버지만큼이나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병호가 인사하자 정우진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청소부도 동창회 오나요? 그 말에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수와 민수,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병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정영만은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승진했는지, 투자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아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했습니다. 우진이는 대학도 명문대 나왔고 지금은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했지. 정영만이 아들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다른 동창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정영만은 병호를 흘끔 보며 계속했습니다. 부모가 뭘 해주느냐에 따라 자식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나는 우진이 교육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거든. 그 말에는 은근히 병호를 깎아내리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병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준수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덕분에 저희 3남매 모두 대학 갔습니다. 그래? 병호야, 내 자식들 뭐 한다고 했지? 정영만이 관심 있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장남은 회사 부장이고 차남은 중학교 교사, 막내딸은 변호사야.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 그래? 그런데 병호야, 청소부 월급으로 어떻게 자식 셋을 대학 보냈어? 힘들었겠다. 정영만의 말에는 여전히 조롱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 병호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때 정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청소부가 어떻게 감당해요? 빚 많이 졌겠네요. 그 말에 지영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3명은 다 대학은 장학금 받으면서 과외까지 해서 데려 집에 돈을 갖다 드렸어요. 우리가 애들을 잘 가르쳐서 인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등록금은 학교 장학금으로, 용돈은 과외비로 그래도 남아서 집에 갖다 드리면 어머니께서 적금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정우진 씨 저 기억 안 나세요? 아님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예의 없는 건 여전하시네요. 정우진 씨, 저랑 법원에서 보신 기억 없나요? 갑작스러운 지영의 질문에 정우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법원에서요? 뭔 소리세요? 3달 전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기소되신 분 맞죠? 지영의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우진에게 집중되었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우진이 당황하며 더듬었습니다. 기각되긴 했지만 기록은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 하시는 건 아니죠? 남의 돈이나 탐내는 범죄 조직에 좋은 머리 그런데 쓰면 안 돼요. 지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우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정우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오해든 아니든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했죠. 운 좋게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거지 혐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버님도 아드님이 이런 거 하는지 아셨나요? 하며 지영은 정영만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영만이 당황하며 아들을 보았어요. 우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제가 실은 사업이 망해서 아버지께 말씀을 못 드리고.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조용히 하세요. 지영이 정우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동창들이 웅성거렸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자랑스럽게 아들을 내세우던 정영만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식들이 다 사고치잖아. 정영만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나는 자식 자랑 못해도 부끄럽게 키우진 않았어. 병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병호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자식들은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하지 않아. 비록 내가 청소부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은 가르쳤거든. 병호의 말에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수와 민수, 지영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정영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병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했네. 정영만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병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다른 동창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동창들이 박수를 쳤어요. 병호는 당황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병호야, 정말 대단해. 자식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랐구나. 맞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겠어. 동창들의 진심 어린 박수와 말에 병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후 병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자랑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 모든 동창들이 병호에게 집중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매월 힘든 아이들에게 반찬 등 먹거리를 배달시키고 있어.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힘들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일이지. 정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거든.
이건 우리 둘째가 학교 선생님으로 일해서 생각해낸 일이야. 현재 10명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어. 병호의 말에 동창들이 감동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한 동창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도 거기 동참하면 안 될까? 근데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아? 다른 동창이 물었습니다. 많이 들지 않아. 한 아이당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충분해.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나도 참여할게. 나도. 너도 나도 매월 조금씩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 학습 지도도 해줄 수 있어. 교사 출신 우식이가 나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찬과 청소를 도와줄게. 우리 나이에 이제 남는 게 시간이잖아. 놀고 돌아다녀 봐야 뭐해. 이런 봉사도 하고 하면 황혼이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여자 동창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이름도 지어볼까? 동창의 기부사랑 어때? 좋네. 모든 동창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병호는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시작되다니 말이죠. 정영만도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병호야, 나도 참여하고 싶어.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병호는 정영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나이 먹으면서 철이 드는 거지. 그날 밤 동창회는 아름다운 기부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병호의 아이들 3명이 나란히 서서 아버지 동창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 오늘 저희가 온 건 식사 대접해드리고 아버님 기 좀 살려드리려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일로 크게 될 줄 몰랐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회식비는 병호의 큰아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병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꿈만 같은 하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떠셨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괜찮은 날이었어. 병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도 괜찮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던 도움의 손길이 아버지 동창분들로 인해서 커질 줄 몰랐습니다. 준수가 되려 감사하다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병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벅찼어요. 이런 훌륭한 자식들을 키운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바쁘실 것 같아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동창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 관리하고 봉사활동 조율하고. 그러게요. 퇴직하시면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지영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년퇴직 후의 삶이 갑자기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날 밤 병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며칠 후 병호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창들이 번갈아 가며 연락을 했어요. 기부할 아이들 명단을 정리하고 봉사활동 일정을 조율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병호야, 이번 주 토요일에 첫 모임 어때? 정영만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이 전혀 없었어요. 좋아. 민수가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명단을 정리해놨거든. 고마워.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네. 전화를 끊고 병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정년퇴직이지만 새로운 시작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거든요. 병호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창회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을 돕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병호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병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자녀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평범했던 청소부 최병호의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가치였어요. 작은 선행과 정직한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병호는 거울 앞에서 자녀들이 사준 양복을 다시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이제 이 옷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외모가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죠.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겼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따뜻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요? 인간은 선과 악을 함께 가지고 태어나서 심장이 두 개가 있다고 했지요. 나이가 들어도 주변에 누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다현이었습니다. 내일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